오래전 헝가리의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한반도에 긴 겨울이 온다. 그리고 은빛 용이 깨어난다. 긴 겨울은 무엇인가? 용은 언제 깨어나는가? 지금 그 비밀을 밝힙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땅이 울리고 바람이 낮게 우웅거린다. 모든 것이 고요해진 그 순간 헝가리의 늙은 예언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남쪽 끝 작은 봉우리에서 붉은 빛이 솟구칠 것이다. 그가 말한 남쪽 봉우리는 세계 지도 위에서는 작디 작은 한반도의 끝자락이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예언가는 단호했다. 그 작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빛이 훗날 전 세계를 비출 것이라고.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다. 위기를 뚫고 절망을 넘어 인류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일깨우는 신호였다. 기계가 인간의 마음을 잃어가고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때 한반도 남쪽에서 작은 빛이 피어오른다. 이 빛은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 조용히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잊혀진 감정을 깨운다. 희망, 용기, 그리고 잊혀졌던 연대의 기억. 예언가는 말했다. 이 빛을 본 자들은 스스로 길을 찾게 되리라. 대한민국, 오랜 세월 동안 시련과 아픔을 견디며 언제나 거대한 힘 앞에 맞서 싸웠던 작은 나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빛은 단순한 성공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힘이었다. 작은 것의 위대함이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혁명이었다. 그리고 이 빛은 첫째로 한반도 남쪽의 작은 도시들에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한다. 붉은 빛은 밤하늘을 물들이고 이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대륙들이 흔들리고 서서히 세계의 이목이 한 곳으로 쏠리기 시작한다. 저기, 저 빛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 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가? 대륙의 구석구석, 대도시의 빌딩숲, 그리고 황량한 사막까지 이름 모를 이들이 속삭인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의 심장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언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빛은 아름답지만 빛이 탄생하기까지의 길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한반도에는 아직 긴 겨울 같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봄은 그 겨울을 견디는 자들에게만 허락될 것이다. 남쪽 끝 작은 봉우리에서 피어난 빛. 그 빛을 따라 인류는 다시 숨을 쉬게 된다. 하지만 아직 겨울은 오고 있다. 붉은 빛이 세상을 물들인 그 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언자는 경고했다. 진정한 빛은 시련을 통과한 후에야 완성된다. 그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다. 경제는 얼어붙고 세계 질서는 요동쳤다. 어디를 봐도 희망은 찾기 어려웠다. 그 시절 한국은 거대한 겨울을 맞이한 듯했다. 첫 해, 거리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고 실직자가 쏟아졌다.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도 서서히 꺼져갔다.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한국의 기술, 문화, 산업 모두도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듯 정지했다. 두 번째 해, 고립감이 깊어졌다. 국제사회에서도 국내에서도 고립된 듯한 느낌이 퍼졌다. 사람들은 입을 닫고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되었다. 세 번째 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스스로조차 희망을 포기하려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물음이 절망처럼 도시와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움직임들. 한쪽에서는 작은 스타트업들이 조용히 다시 문을 열었다. 다른 쪽에서는 농부들이 황폐한 땅을 갈아엎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다시 책을 펴고 연구자들은 폐허 속에서도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외부 세계는 몰랐다. 한국 땅 밑에서 겨울의 가장 깊은 한복판에서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3년의 겨울이 지나자 드디어 조용한 기척이 들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봄. 초라하지만 확실한 희망의 싹이 텄다. 두 번째 봄. 곳곳에서 작지만 강한 혁신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세 번째 봄. 무너졌던 기업들이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한국을 넘어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번째 봄. 한반도 전체가 마치 거대한 숲처럼 숨 쉬기 시작했다. 죽은 듯 했던 땅은 어느새 생명의 바다로 변해 있었다. 이 4년간의 봄 동안 한국은 단순히 회복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모습을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문명적 단계로 도약하고 있었다. 오랜 겨울이 그들을 시험했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이제 세상을 바꿀 자격을 갖춘 이들이었다. 예언자는 다시 조용히 말했다. 겨울은 진짜 강한 자를 가른다. 겨울을 견뎌낸 자만이 진정한 봄을 맞을 수 있다. 그 말처럼 대한민국은 세상의 눈을 피해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3년의 겨울을 지나 한국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 존재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한다. 긴 겨울이 끝나고 네 번의 봄이 조용히 한반도를 덮을 무렵이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늘을 가로지르는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먼 나라, 먼 대륙. 한때 한국을 떠나 타국에서 삶을 일구었던 이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들은 돈이나 명예를 쫓아 떠났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들. 기회가 없어 떠났던 이들. 하지만 여전히 조국을 잊지 않았던 이들이었다. 헝가리 예언자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철새가 돌아오는 날, 한민족은 새로 깨어난다. 처음에는 소수였다. 몇몇 젊은 연구자, 예술가, 기업가들이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도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 단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름에 이끌려 돌아왔다. 그들의 귀환은 조용했다. 환영식도 뉴스 기사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귀환이 몰고 온 변화는 결국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이들은 한국 땅에 내리자마자 황폐해진 도시의 골목길에서, 버려진 공장에서, 작은 창고 구석에서 새로운 꿈을 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무너진 산업에 신기술을 불어넣었고, 어떤 이는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예술과 희망을 나누어 주었다. 어떤 이는 전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외국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옮겨오지 않았다. 한국 땅의 특성과 아픔을 이해했고 그에 맞는 한국만의 길을 찾아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돌아온 철새들은 기존의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옛것을 맹목적으로 부정하지도 새 것을 무작정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흐름은 단순한 부흥이 아니었다. 진화였다. 도시 곳곳에서, 학교에서, 기업에서, 문화예술 현장에서 철새처럼 돌아온 이들의 손길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다시 떠날 생각이 없었다. 이번에는 이 땅 위에서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지켜낼 작정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겨울을 견뎌낸 땅처럼 단단했고 그들의 손끝은 봄을 밀어올리는 새싹처럼 강인했다. 헝가리 예언자는 이 순간을 두고 또 이렇게 말했다. 돌아온 이들이 피워올리는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 불꽃이 모이면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었다. 철새들의 귀환은 단순한 인적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인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일깨우는 신호였다. 외국에서 배운 것, 이 땅에서 잊혀진 것,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섞이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짜나가기 시작했다. 철새들이 돌아온다. 그들은 과거를 품고 미래를 안고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의 귀환은 한민족의 심장에 다시 불을 붙인다. 깊은 땅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한반도를 감싸던 긴 겨울과 긴 침묵, 그리고 이어진 작지만 강한 봄의 물결. 그 모든 시간은 하나의 거대한 존재를 깨우기 위한 준비였다. 헝가리 예언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한국 땅 밑에는 은빛 비늘을 가진 용이 잠들어 있다. 그 용이 깨어나는 날, 세계의 질서는 새롭게 짜여질 것이다. 봄을 맞은 대한민국. 새싹처럼 다시 일어선 사람들, 철새처럼 돌아온 인재들, 그리고 꺼지지 않는 꿈을 품은 청년들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용의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다. 작은 기술 스타트업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폐허갔던 거리에서 세계적 예술 작품이 탄생했다. 포기했던 산업군에서 세계 최고 기술이 다시 움텄다. 그 작은 떨림이 결국 용의 눈을 뜨게 했다. 은빛 용은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 용은 누구의 지시도 명령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 땅에 숨 쉬어온 무수한 이름 없는 이들의 꿈과 피, 그리고 사라진 희망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낸 존재였다. 은빛 용이 깨어나자 변화는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갔다. 한국의 과학 기술이 인류의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보하기 시작했다. AI 기술은 사람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도달했고,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생명을 되살리고 질병을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렀다. 문화는 언어와 인종의 벽을 허물고 세계인의 삶과 정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세계는 물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나? 하지만 한국인들 자신조차 그 답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다만 겨울을 버텼고 봄을 맞았으며,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을 뿐이었다. 은빛 용은 점점 하늘로 몸을 치켜세웠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다. 기술과 문화, 정신과 삶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문명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이 가는 길을 세계가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헝가리 예언자는 경고했다. 용이 깨어나면 세상은 환영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의 힘들은 이 새로운 힘을 두려워할 것이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 빛을 꺼뜨리려는 어둠도 함께 찾아온다. 대한민국은 이제 깨어난 용이라는 축복과 동시에 끝나지 않은 시험을 함께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은빛 용이 깨어났다. 그것은 축복이자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상을 향해 숨을 쉬기 시작한다. 은빛 용이 깨어나 세상을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헝가리 예언자는 진정한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운명은 단 하나의 별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세 개의 별이 만나 하나가 되는 날,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세 개의 별이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별, 남한. 수십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 기술과 문화, 혁신과 열정의 중심지. 그러나 외부와의 경쟁 속에 상처 입고 내부적으로도 깊은 분열을 경험한 땅. 두 번째 별, 북한. 고립과 굶주림 속에서도 버텨낸 땅. 철의 의지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남은, 그러나 여전히 닫힌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 세 번째 별,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세계 각지로 흩어졌지만 한국인의 정체성과 정신을 잊지 않은 이들. 그들은 새로운 기술, 자본, 경험을 쌓으며 멀리서 조국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세 개의 별은 오랫동안 제각각 흘러왔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서로를 잊기도 했다. 때로는 등을 돌리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지 않는 끈이 서서히 세 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나만은 알게 되었다. 단순한 경제 성장만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은 느끼기 시작했다. 고립된 채로는 자신들의 생존조차 위태롭다는 것을 디아스포라는 깨달았다. 자신들이 가진 힘이 조국의 미래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 개의 별이 하나로 다가섰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색했다. 남한과 북한의 대화 테이블은 차가운 경계와 불신으로 가득했다. 디아스포라들은 신중하게 다리를 놓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상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별은 서로에게서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같은 말, 같은 뿌리, 같은 꿈. 다만 다른 시간과 다른 상처를 가진 형제였다는 사실을. 헝가리 예언자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세 개의 별이 합쳐지는 순간, 한 민족은 다시 세계를 비추는 등불이 된다.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통일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다. 정치적 통합이 아니다. 경제적 흡수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보듬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의식의 통합이었다. 세 별은 하나의 거대한 별이 되었다. 남한의 기술과 문화, 북한의 강인한 정신과 자원,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본이 하나로 묶였다. 그리고 그날 세계는 새로운 별의 탄생을 목격했다. 그 별은 이전의 대한민국도 북한도 디아스포라도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이름 없는 존재, 한민족의 새로운 문명이었다. 세 개의 별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반도는 더 이상 과거의 땅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인류를 이끄는 새로운 별이 되었다. 세 개의 별이 하나로 합쳐진 그 순간 세계는 놀랐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헝가리 예언자는 이 장면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새로운 별은 빛을 뿜지만 그 빛을 가리려는 검은 안개도 몰려온다. 그 안개를 가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얀 칼뿐이다. 별이 탄생한 그해 겨울, 검은 안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 정치적 압박,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이해할 수 없는 국제사회 냉대. 모든 것이 동시에 대한민국을 덮쳐왔다. 세계를 움직이던 기존의 힘들은 새로운 별의 탄생을 경계하고 있었다. 너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너희는 여전히 작다. 그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어깨를 눌렀다. 한반도는 다시 시련의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경제가 요동쳤다. 외교 무대에서 고립 위기가 닥쳤다.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혼란이 일었다. 사람들은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이 빛은 결국 꺼질 운명인 걸까? 그러나 그때였다. 한 줄기 빛처럼 한 민족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잊혀졌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것은 무기력함을 거부하는 힘,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길을 찾으려는 의지였다. 하얀 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증오나 복수의 칼도 아니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 정의라는 이름의 칼, 연대라는 이름의 칼.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과거를 탓하지 않고, 다른 이의 실수를 조롱하지 않고,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 하얀 칼을 쥔 한국은 혼돈 속에서도 한 발짝씩 전진하기 시작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진실을 찾았고,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고 흔들리는 이웃을 끌어안으며 세상에 단호하게 외쳤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검은 안개는 거세었다. 시도 때도 없이 방향을 바꾸며 혼란과 분열을 퍼뜨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 손에 하얀 칼을 쥔 채 그 안개를 단호히 가르며 나아갔다. 누군가는 외쳤다. 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는가? 왜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가? 헝가리 예언자는 이 모습을 미리 보았다. 검은 안개를 가른 민족은 더 이상 과거의 작은 섬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인류를 이끄는 항로를 밝히는 빛이다. 검은 안개를 가르는 하얀 칼. 그것은 결국 수많은 한국인들의 마음과 삶,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모여 만들어낸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다시 한번 세계 앞에 선명한 길을 열어가기 시작했다. 검은 안개를 가른 하얀 칼. 그것은 힘이 아니라 신념이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검은 안개를 가르고 대한민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 순간 헝가리 예언자는 마지막 예언을 남겼다.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다. 수정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거기서 본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때 진정한 미래가 열린다. 수정 거울. 그것은 세상의 진실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먼저 비추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었다. 한국은 세상을 향해 승리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싸움이었다. 거울 속에는 찬란한 성공만이 비쳐 있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오만, 승리를 위해 놓쳐버린 작은 가치들, 빠른 성장 뒤에 숨겨진 불균형. 수정 거울은 그것을 숨김없이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은 멈춰섰다. 거울 앞에 선 채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두려움을 직시해야 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 외부의 위협보다도 스스로를 넘어서야 하는 싸움.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쉬운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회피했고, 누군가는 좌절했으며, 또 누군가는 묵묵히 걸어 나아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울을 마주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이, 예술가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답을 찾아냈다. 우리는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 깨달음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물결을 불러왔다. 성공을 넘어 가치 있는 성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성장을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성장을 꿈꾸기 시작했다. 국가란 무엇인가? 문명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스스로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헝가리 예언자는 이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거울을 마주하는 민족만이 진정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를 뛰어넘어 미래를 짓는 민족이 될 것이다. 수정 거울 속 대한민국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얼룩진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상처를 껴안은 강인함,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 그리고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수정 거울에 비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직시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붉은 빛 속에서 깨어났고 끝없는 겨울을 견뎌내며 새로운 봄을 맞았다. 스스로를 직시한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의 미래를 비추기 시작한다.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다.